각종 사회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키워드 포착입니다. 오늘은 쿠키뉴스 심희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심희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군 비리입니다. 내용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 생각이 들기는 완전히 그냥 배신당하는 기분이지. 왜?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될 곳이 군인데 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모든 국민들이 다 배신당한 기분이지. 방산비리, 무기불량, 성범죄, 군내 인권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이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보다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요구했는데요.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군 비리와 군내 인권 침해 상황이 꽤 심각합니다.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도를 넘긴 듯한데요. 오늘 심희철 기자와 함께 군내 문제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방산 비리는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죠. 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행사 불가, 또 한국형 삼축체제 구축 지연, 또 방산비리 만연, 장병들에 대한 갑질과 인권 침해 및 성범죄, 또 군 의문사 등에 대한 원인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네, 방산비리뿐만 아니고 군 의문사와 성범죄까지 원인 파악을 지시를 했는데, 먼저 방산비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방산비리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역사가 꽤 깊은데요. 지난 1993년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로 불리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율곡 비리 사건은 암암리에 자행되어 왔던 방산비리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3년 뒤에는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이 경전투 헬기 사업과 관련해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장관직에서 물러났고요. 2000년에는 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린다 김이 또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이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세상에 알려졌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다고 밝힌 것처럼 정부 역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군의 고질적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청을 국방부의 외청으로 또 출범을 시켰는데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4년 10월 국회 연설에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곧바로 출범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방산비리 규모는 6회 공군을 합쳐 총 1조 1,5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었던 거죠? 네, 경찰, 검찰, 군 검찰 등 100여 명의 인력이 1년간 활동하면서 전 현직 장성급 11명 등 무려 7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기소된 장성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또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은 1, 2심 모두 무죄, 최윤희 전 합참 의장은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 계속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산비리는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방산비리에 대처하는 정부 방식도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2015년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장면진 전 방위사업청장은 대표적인 방산비리가 뭔지 묻는 질문에 하도 많아서 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을 책임진 공직자로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는데요. 그건 그만큼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었습니다. 네, 이 방산비리가 우리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두고 볼 수만은 없는데요. 대체 왜 방산비리를 적발해서 근절하지 못하는 걸까요? 네, 방산비리는 사전에 범죄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군사 기밀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과 또
또 군피아로 불리는 전관 예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리가 발생해도 적발이 되기까지 또 오래 걸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산비리는 비리 발생에서 적발까지 평균 2년이 걸렸고요. 또 1년간 한시적 수사를 벌였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기소한 15건 중 방사청이 인지해서 수사 의뢰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이러니까 국민들이 방위산업을 비리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에 대해 몇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현재 2억 원의 포상금 상한선을 더욱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내부 고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내부 고발자에게 기대보자는 것인데요. 또 기소된 장성들에게 잇따라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부 형태로 신설된 방위사업수사부의 역량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방산비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무기 결함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의 명품 무기로 간주됐던 K9 자주포로 인해서 얼마 전에 큰 사고가 났어요. 네, K9 폭발 사고는 강원도 철원군 갈마르베에 위치한 육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했는데요. 사고 K9에 탑승해 있던 장병의 증언에 따르면 세 번째 사격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폐쇄기에서 연기와 화염이 났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이모 중사와 정모 일병 등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K9이 우리 군의 핵심 전력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K9 자체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네, 지난 1990년대에 전력화된 K9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네, 99년 이후에 K9 천여문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도서와 최전방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했는데요. 최대 사거리 40km, 또 명중률 90%를 자랑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 빠른 발사 속도 때문에 세계 정상급 자주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K9을 둘러싼 논란도 빠지지 않고 매년 등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지난 2009년 이후 잇따라 불량이 발생했고요. 납품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되는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 해병대가 연평도에 배치됐던 K9 6문을 쓰려고 했으나 또 2문이 작동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최근 5년간 1,708번의 고장이 났었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네. 이 K9 자주포의 고장이나 어떤 납품 비리가 우리 안보 문제로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사실은 걱정이 많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연기가 새어나오고 또 화염이 발생했다면 자주포 자체에 기계적 결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포병의 주전력인 K9 운용에 난제를 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전력 무기가 고장이 잦다는 것은 또 전쟁이나 전투 발발 등 유사시에 무기가 고장으로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또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결국 큰 전투력 손실과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결함도 결함인데 이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는 뭡니까? 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2014년 3월 17일에 군수품 납품업체 34곳이 K9의 조항장치, 또 베어링 등 부품을 포함해서 국산 무기 부품 공인시험 성적서를 위조 변조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09년 K9 부품을 납품하는 미국계 무기부품 제조업체가 납품 단가를 부풀려서 5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검찰 조사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무기 불량이 방산 비리와도 연관이 있군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실제 상황에서 이게 전투력 약화로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더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납품 비리는 우리 군 전투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통영함 또 소해함 방산비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방위사업청 조사 결과 통영함과 소해함 핵심 장비인 음파 탐지기가 1970년대 수준의 부실 장비임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를 다시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400여억 원의
혈세를 다시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우리 군은 해당 군함의 운용을 일시 중지하는 등 전투력에 손해를 입었고요. 네, 군 자체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사실은 인명사고로도 연결된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네,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 무력 시위 작전 중 링스 해상작전 헬기 조종사 고 김경민 소령과 부조종사 고 박유신 소령, 또 조작사 고 황성철 상사가 순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헬기의 허위 품질 보증서로 계약한 부품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해외 도입 군수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50여 개 업체가 607건의 품질 보증 서류를 허위로 위의 변조해서 409건의 허위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사청은 해외 도입 군수품의 경우 그 증명서 발행 업체까지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하지만 이 같은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링스 헬기 사고의 원인도 분명히 방산 비리의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또 어떤 비리들이 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군납 비리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얼마 전에는 검찰이 5년간 36억 원 규모의 군부대 식기세척기 임차 용역 사업 임찰 과정에서 담합, 또 복수 입찰을 가장해 입찰료를 높이는 수법으로 25억 원을 낙찰받은 혐의로 일당을 재판에 넘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식기세척기는 장병들 좀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부대에 설치를 해놓은 건데 이걸 두고도 비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2009년부터 군부대에서 발주한 152건, 그리고 75억 원 상당의 입찰에 참여, 담합해 25억 원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담합해서 낙찰을 받고 낙찰 후 수의 계약으로 2011년 이후 군부대에 설치된 식기세척기 임차 용역 계약의 대부분을 독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점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분명히 내부 조력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청탁 역시 있었습니다. 식기세척기 임차 사업 청탁 명목으로 1군단 군수참모처 군수장교인 김모중령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 역시 추가가 됐습니다. 또 김중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육군본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범 손 씨는 식기세척기를 겉면만 새 것으로 바꿔서 신품 식기세척기로 육군 부대 등에 납품해서 4개월 임차료 300만 원을 편취하거나 또 3년치 임차료 1억 2,2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다수의 군부대는 잦은 고장으로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렇게 식기세척기에도 비리가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또 숨어 있을지 안 봐도 비리옵니다. 자, 근데 이제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각종 비리뿐만이 아닙니다. 인권 침해 문제도 좀 심각한데요. 가혹행위 때문에 병사가 자살을 하거나 적절하게 의료 치료를 또 받지 못해서 생명을 잃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네, 많은 숫자의 병사들이 자살, 또 총기, 또 폭행 등으로 인해 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군대 내에서 자살을 비롯한 사건 사고로 4일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형별로는 자살이 가장 많았고요. 또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 추락사, 익사, 폭발이나 총기 사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근데 군대 내 자살 사고는 이게 예방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또 사고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네, 일단 군대에서 적응하기 힘든 성향의 사람들까지도 입영시키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또 그들에게 군대식 문화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에서 병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가혹행위를 해야 군기가 잡힌다는 구시대적인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가혹행위를 묵인하는 현재 병영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이에 희생당하는 개인에게 원인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에는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그리고 성희롱 사건도 원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현역 해군 장교가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인 A대령의 직속 부하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현장에서는 빈손으로 이렇게 가나 보다, 또 내일이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직속 부하를 성폭행해서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는데요. 특히 여군을 향한 성범죄가 참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난 2015년 4월 한 해군 중령이 여군 부사관에게 술을 먹인 뒤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저항하자 모텔로 데려가 다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져 제적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7월에도 경기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호위함 함장이 회식 도중 위관급 여군 장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제 전역됐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엔 해군 사관학교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이 남성 장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상부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군 1만 명 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군대 내 여성 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여군을 넘어 군 전체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여군 대상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 성별을 막론하고 성범죄 사건이 계속해서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군형법이 피해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확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이게 더 드러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지난 3년간 군에서 일어난 동성 간 성범죄는 총 478건으로 집계됐는데 심각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강원도 전방의 모 육군사단 중대장이었던 김모 씨는 지난해 6월 전역하기 전까지 사병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군 검찰에 기소됐는데요. 몇몇 사병의 가슴을 꼬집거나 성기를 강제로 잡아당겼고 또 진압봉으로 항문을 쑤시고 젖꼭지를 비틀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샤워장에서 몸을 씻고 있는 부하 11명의 벗은 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가혹행위와 그리고 성추행이 동시에 벌어진 건데 기소 후에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병사들이 당한 피해가 인정이 됐고요. 또 군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네. 아무리 뭐 자신은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는 정말 이런 행동들이 상처로 남거든요. 묵묵하게 영토 방해에 힘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국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빨리 근절돼야 되지 않나 싶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뉴스 심희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